본 영상에는 다소 잔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분들은 가급적 시청을 삼가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본인은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는 무교이며 특정 종교를 위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장기 매매를 소재로 한 드라마 몸값이 최근 칸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죠. 그런데 미 하원에서 장기 매매와 관련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요. 바로 강제 장기 수확 중지법. 드라마 몸값의 내용이 현실에 있는 걸까요? 법안을 제출했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에서 매년 6만에서 10만 명의 청년층이 장기 적출을 당한다고 밝혔는데요. 희생자 중 다수가 파룬궁 수련자라고 했죠. 이들은 왜 장기 적출의 주요 희생자가 되었을까요? 장기 적출과 관련된 정보들은 상상 이상으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당했죠. 1992년 중국에서 불교와 도교를 기반으로 한 기공수련법 파룬궁이 창시되었는데요. 중국인들이 광장에 모여서 운동을 하는 풍경을 영상으로 본 적 있으시죠? 파룬궁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장에 모여 함께 수련을 진행하는데요. 또한 사람들은 창시자에게 파룬궁 교리에 대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파룬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중국 정부는 파룬궁 덕분에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면서 파룬궁 창시자에게 여러 상을 수여했죠. 심지어 창시자가 쓴 책 전범륜이 100만 부 가까이 팔렸는데요. 그러나 파룬궁은 이렇게 성장세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기 시작하죠. 파룬궁의 인기가 점차 커지자 중국 정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파룬궁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파룬궁에 대한 태도를 바꾼 이유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세력화되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99년 파룬궁 수련자 추정치는 최대 1억 명이었죠. 1996년 기공과학연구회는 파룬궁이 봉건적 미신을 전파한다고 주장하며 연구회에서 제명을 하죠. 또한 1998년 5월에 관영 매체를 시작으로 여러 매체에서 파룬궁을 미신, 사이비라고 알렸죠. 해당 영상에서는 파룬궁이 사이비인지 기공수련 단체인지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파룬궁 창시자는 지속적으로 교리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대한민국에서도 파룬궁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지구인들도 다수 존재해 사이비 종교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파룬궁은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성범죄와 금품갈취, 감금 등 사이비 종교에서 주로 나타나는 범죄를 찾아볼 수 없죠. 한편 관영 매체가 파룬궁을 사이비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하자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국 각지에서 평화 시위를 했는데요. 이러한 시위를 중국 당국은 반란으로 규정하고 더욱 탄압했죠. 결국 1999년 4월 25일 베이징 중국 공산당 본부 앞에서 약 10,000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중국 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마르크시즘이 파룬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당시 중국 주석인 장쩌민은 현장에서 시위를 보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즉 당국의 과제로 파룬궁 탄압을 내건 것이죠. 특히 파룬궁의 창시자를 지하철 테러 사건을 벌인 일본의 옴진리 교나 913명이나 되는 신도들을 집단 자살시킨 미국의 인민사원 창시자에 비유할 정도로 사태를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관련 서적과 비디오를 압수했으며 파룬궁을 겨냥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죠. 게다가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610 사무소를 창설하여 수많은 사람을 체포했는데요. 6개월간 체포한 수가 무려 35,000명. 2001년 4월 말까지는 약 83만 명의 수련자가 체포되었죠. 그들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재정적으로 파산시키며 육체적으로 파괴하라. 610 사무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대중들이 파룬궁 수련자를 혐오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 천안문 광장에서 파룬궁 수련자 5명이 분신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그 중엔 12살 소녀도 포함되어 있었죠. 중국 정부는 파룬궁이 분신 자살을 주도할 정도로 세뇌가 강하고 악의적인 집단이라며 대대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분신 자살 사건 보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유엔회의에서 이 영상이 정부의 조작극이라고 발표되었죠. 그래서 분신 자살 사건을 분석한 다큐멘터리까지 나오면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610 사무소의 혐오 정서 유발 전략을 맞대응했죠. 그러나 610 사무소의 혐오 정서 유발은
언론을 활용한 방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10 사무소 요원들은 파룬궁 수련자를 체포한 후 가족과 지인들까지 추궁하고 처벌했는데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동네 주민까지 파룬궁 수련자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610 사무소는 파룬궁 수련자의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어 파룬궁 수련자를 혐오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수련자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이렇게 신원을 말하지 않은 수감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다 끔찍한 소문이 퍼졌는데요.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감자의 장기를 적출한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수감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장기 매매에 사용한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사람들은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국제 여론을 발칵 뒤집는 사진이 찍혔는데요. 2000년 9월 파룬궁 수련자 왕빈이 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더 큰 문제는 그의 시신엔 심장을 비롯한 수많은 장기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즉, 파룬궁 수감자의 장기 적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왕빈의 가족과 파룬궁 수련자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장기가 없던 왕빈의 시체 사진 여러 장을 세상에 공개하죠. 하지만 왕빈의 사례처럼 장기 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는 대단히 적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의 거센 압박으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 매매에 대한 정보들이 철저하게 검열되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그 실체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 매매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여러 논문에 실린 관련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증언의 내용들은 대부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장기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지금부터 파룬궁 수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장기 매매에 이용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파룬궁 수감자들은 여러 구치소에 감금되었는데요. 구치소를 옮길 때마다 이들은 다양한 신체 검사를 받았죠. 특히 그중 눈에 띄는 것은 혈액 검사였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에게 적합한 장기 이식 제공자를 판별할 수 있죠. 즉, 혈액 검사는 장기 이식 수술의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이후 수감자들은 병원의 지하나 인근에 설치된 비밀 구치소로 이송되는데요. 때로는 의사가 직접 감옥에 가서 파룬궁 수련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장기 매매에 이용될 사람을 비밀 구치소로 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장기 매매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특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비밀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수감자는 장기 이식 신청자가 오면 수술대에 오르는데요. 그러면 장기 이식 수술을 위해 우선 간호사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약물을 주사합니다. 하지만 장기가 신선해야 하기 때문에 뇌는 작동하죠. 이렇게 살아있는 수감자의 장기를 적출하는데요. 처음엔 적출되는 장기에 따라 수술실을 다르게 했지만 의사들이 어느 정도 적응되자 간, 신장, 각막 등을 한 번에 적출하기 시작했죠. 장기를 모두 적출하면 인근 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국은 증거를 모두 인멸했죠. 그리고 의사들은 장기를 적출할 때마다 월급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철저하게 관련된 정보를 검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내부 고발자 덕분이죠. 지금부터 수자툰 병원에서 파룬궁 수련자 2000여 명의 각막을 적출한 의사 A, 그의 아내 B씨가 증언한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1999년부터 수자툰 병원으로 모였는데요. 해당 병원에서는 2001년부터 장기 적출을 시작했죠. 의사 A씨는 2001년 말부터 2003년 10월까지 약 2000여 명의 각막을 적출하며 그 대가로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당시 병원의 비밀 구치소엔 약 5천여 명의 파룬궁 수감자가 있었으며 동료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서 진행된 장기 적출 수술이 5천 건이 넘는다고 했죠. 2003년 말에 중국 정부는 치명적인 전염병인 사스에 걸린 환자들을 모아둔 지역으로 장기 적출 수술과 관련된 수많은 의사들을 발령했는데요. 의사 A씨도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사스 격리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이때부터 의사 A씨는 정부 당국이 파룬궁 수감자 장기 적출과 관련된 의료진들을 위협한다고 느꼈죠. 그래서 의사 A씨는 2004년 초 병원에 사표서를 냈는데요. 이때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 전화가 왔으며 2004년 2월 아내 B씨와 함께 퇴근하던 중 괴한의 습격으로 아내 B씨가 남편을 보호하다 칼에 찔리는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아내 B씨의 어머니가 정보보건 계통에서 일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칼을 휘두른 괴한은 정보보건 당국이 고용한 암살자들이었죠. 결국 아내 B씨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남편 A씨와 이혼한 후 해외로 떠났는데요. 실제로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의사 A씨가 파룬궁 수감자의 장기를 적출하던 시기에 중국 내 장기 이식 사업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관보와 중국 의료장기협회 부회장인 스빙이 교수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를 체포한 시점부터 중국에서 진행된 장기 이식 수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죠. 특히 중국 내에서 장기 이식은 기증이나 처형된 사형수의 장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장기 이식 수술 건수와 장기 기증과 처형 건수를 비교해 보면 6년 동안 시술된 총 41,500건의 장기 이식 출처가 설명되지 않죠. 게다가 장기 이식 병원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장기 이식 수술을 홍보하는 병원 홈페이지도 상당수 개설되었는데요. 현재 간이식을 위한 수술 비용은 총 약 20만 위안이며 평균 대기 시간은 일주일이다. 기증자의 장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장기 기증자와 일주일 내 재수술이라는 옵션이 주어진다. 장기가 살아있는 기증자의 것이 아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다. 신장 이식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최소 5,000건이다. 이렇게 많은 이식 수술은 중국 정부의 지원 때문에 가능하다. 장기 기증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항을 보증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는 기공 수련을 했기 때문에 장기 기증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았죠. 파룬궁 장기 매매 관련 논문 제작자는 이러한 소문을 활용했는데요. 2006년 6월 여러 병원의 장기 매매자인 척 전화를 걸었죠. 지금 남성 파룬궁 수감자가 몇 명이나 있나? 7, 8명? 지금 적어도 5, 6명이다. 그러면 건강한 파룬궁 수련자? 맞다. 우리가 하는 수술의 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양호한 것을 선택한다. 얼마 동안이나 이런 수술을 했는지 4년이 넘는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4월에는 이러한 공급원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당신이 여기로 온다면 빨리 준비해놓겠다. 5월 1일 전까지는 확실하게. 5월 1일 전에 한 차례 공급이 있나? 수차례 공급이 있다. 우리에게 장기가 공급된다. 매일 있다. 날마다 한다. 신선한 것을 원한다. 살아있는 것으로. 그들은 모두 살아있다. 지금까지 파룬궁과 관련된 장기 적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를 계속해서 장기 매매에 이용하고 있을까요? 2006년 7월부터 중국 당국은 장기 이식과 관련한 여러 규칙을 정했으며 2015년엔 사형수 장기 이식을 멈추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2016년 6월 70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피해 장기 적출이 발간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내 수백 개 병원의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분석했죠. 이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중국 정부가 여전히 파룬궁 수련자 장기 매매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또한 런던에 설립된 국제독립재판소인 중국의 양심수 강제 장기 적출 혐의에 대한 독립법정은 재판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이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여 장기간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결론 지은 최종 판결문을 2019년에 공개했죠. 게다가 미국 의회는 강제장기 수확 중지법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장기 매매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 적출과 관련된 주장들을 알아보았지만 이 영상에는 한 가지 중요한 주체가 빠졌죠. 바로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공급받는 지구인 손님들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거대한 장기 매매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중국 정부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요? 환자 대부분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한편 한국인이 사랑하는 휴양지, 푸른 산호초와 열대 물고기를 볼 수 있고 짜릿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성지,
사이판과 괌, 그리고 팔라우. 한국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대표적인 태평양 휴양지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휴양지 섬들은 참혹하리만큼 안타까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한이 서린 대한민국 선조들, 그들의 시체들로 쌓아 올라진 휴양지들, 게다가 무려 인구의 45%가 한국인 후손인이라는 섬까지. 자신을 판매한 어머니와 연을 끊거나 원주민들 사이에서 왕으로 군림한 한국인, 그리고 희망을 품고 갔다가 잔혹한 현실을 맞이한 사람들까지. 수많은 한국인들이 즐겁게 여행가는 태평양의 섬들. 여러분들은 이 태평양의 역사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